안녕하세요. 세무에게 도 이종창 세무사입니다. 벌써 26년의 큰 신고는 하나 지나갔습니다. 바로 1월에 진행했던 25년 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가세 확정 신고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 큰 신고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한이 3월에 있습니다. 저희 세무에게 도우는 매월 기장하고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대표님들한테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중간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신고할 때 어떤 신고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세무에게 도우에서는 어떠한 서류를 요청하는지 실제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요청하는 자료 리스트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고 리스트는 12월 결산법인에 해당되는 신고 리스트입니다. 만약에 6월 말 결산법인이나 아니면 9월 말 이렇게 이제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기준일을 따라서 자료를 조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법인 등기부 등본입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는 건 무엇이냐? 법인의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법인의 자본금은 얼마이고, 주식수는 총 얼마이고, 그리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갱신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법인이 주소를 바꿨다, 상호를 바꿨다, 아니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2월 말 기준에 최종적인 자료를 얻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 처음 설립하고 나서 발급하신 그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발급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세 세목별 납부 확인서입니다. 우리가 법인 사업체로 운영을 하면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시게 되잖아요. 이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자 증명서로 발급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보면 법인 통장과 법인 카드에서 납부하지 않고 대표님이나 아니면 직원분들이 가끔 납부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납부 기한이 촉박한다던가 내가 법인 계좌로 납부한 줄 알았는데 개인 계좌로 납부했다든지, 이런 내역들이 법인 통장이나 카드 내역에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크로스 체크하고자 증명서로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주민센터, 동사무소 같은 내용이죠. 아니면 구청, 시청, 그리고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목별 납부 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하고요. 그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입니다. 그리고 가끔 착오로 지방세 납세 확인서라는 걸 발급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방세 세목별 납부 확인서는 어떤 세금을 언제 냈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거고요. 납세 확인서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체납액이 없다라는 증명서거든요. 꼭 제목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납부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주명부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유효한 주주명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하다 보면 주주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10%, 20%를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팔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구에게 투자를 받아서 주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럼 주주가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주의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주주명부를 갖고 있다가 결산하면서 25년도에 주주명부를 받았어요. 만약에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 주주들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도 하지만, 우리가 주주분들이 이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했잖아요. 양도세나 증여세도 같이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에게 도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체크하고 있죠. 또 증권거래세라고 있습니다. 주식을 팔게 되면 주식 거래세를 내야 되거든요. 이 거래세까지 저희가 같이 신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죠?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최소화해드리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재고 내역서라고 합니다. 제조업을 하시거나 유통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12월 31일 기준에 재고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지금 25년 현재 비용이 아니라 26년도, 27년도에 팔게 되면 그때 비용 처리를 하겠다라는 재고 내역이거든요. 한번 정리해 주시면 재무제표상 재고 상품으로 반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거래처별 외상대 또는 미수 내역. 저희가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거나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 계산서는 끊어주고 돈을 못 받은 내역들이 있죠.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았던 내역. 근데 장기간 돈을 못 받고 있다. 나는 이 못 받은 돈에 대해서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 법인세도 냈단 말이죠. 근데 이 외상대가 결국에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돈을 달라고 소송을 한 거죠. 지급 명령을 내렸는데 또는 독촉을 했는데도 지금 안 주는 상황이라고 하면 세법상으로는 대손이라는 처리를 가능하거든요. 대손 처리는 뭐냐면 못 받을 게 법으로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어. 그런 경우에는 매출이라고 해서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돌려줘. 부가세 그리고 법인세 돌려줘. 이런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이 대손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외상세 내역을 받아보고 있고요. 대손 처리가 가능한지 아직은 불가능한지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내용을 주시면 좋고요. 미수 내역뿐만 아니라 어업 내역서도 저희가 요청하고 있고요. 검토하던 중에 소멸시효라는 게 중단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냥 세무사 사무실에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상황이니까 이런 서류까지도 있으시다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법인세 신고를 하기 전에 매월 기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무회계도에서는 주기적으로 입출금 내역도 받고 있고요. 적금, 주식 신탁보험 등등등 전달받고 있습니다. 엑셀 자료로 금융거래 내역을 받고도 있지만 스크래핑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저희 회계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잔액증명서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은 이 법인 결산을 통해서 확정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은행을 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투자를 받으시기도 하죠. 재무제표상 예금이 1억이라고 가정해봤어요. 12월 말 기준으로 1억이라는 통장 거래 내역 엑셀 파일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래서 통장 잔액증명서를 12월 31일로 받아주시면 엑셀에 있는 통장 잔액 1억과 잔액증명서가 동일하구나 같이 확인해서 재무제표에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증명서 꼭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채무 및 투자 관련 내용입니다. 만약에 돈을 은행에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아는 분에게서 빌릴 수 있죠. 이게 이제 사인, 사채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는 차용증 필요하고요. 차용증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랑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돈을 빌린 내역서 요청드리고 있고요. 은행이라고 하면 금융거래 확인서, 그리고 대출별 이자원금 상환 내역, 그리고 대출 잔액증명서. 대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대출 잔액이 1억이라고 했는데 잔액증명서에 똑같이 1억이어야 되죠. 잔액증명서는 아직 너 대출 2억 남아있어.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위해서 저희가 대출 역시도 잔액증명서까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8번째는 금융이자 배당소득 관련 내역입니다. 저희 법인이 예금이나 적금이나 아니면 신탁상품들을 활용하는 경우들 있죠. 그럼 무엇이 나오냐? 이자나 배당소득이 나오죠. 거기에도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자로 1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세금 떼잖아요. 이자소득세 떼고 지방소득세 떼고 세금을 20원 뗐다고 할게요. 저희한테 실제로는 80원이 지급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자소득이 80원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의 이자소득은 100원입니다. 100이라고 신고해 주시고요. 먼저 낸 세금은 저희가 법인세 신고할 때 빼고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법인이 개인한테 아니면 다른 법인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1억을 빌려주고 만약 이자로 1,000만 원을 받았다. 그쪽 개인과 법인이 저희에게 세금을 떼고 1,000만 원을 줄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내용을 봐야 되고 실제로 당사자들끼리 이 세금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세금을 떼고 받은 1,000만 원이냐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은 1,000만 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9번째, 저희가 해외 현지 법인 및 해외 영업소의 자료, 해외 지사에 대한 자료를 법인세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외, 베트남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실제로 현지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해외 법인과 지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째는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치, 의료기기 등등등 법인의 고정자산의 구입, 렌탈, 리스 관련 자료입니다.
물론 저희가 기장하거나 부가세 신고할 때 미리미리 저희가 계약서 같은 걸 수취하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혹시나 까먹고 제출하지 못했다, 아니면 아직 우리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런 내역도 같이 주시면 저희가 세무적으로 절세 방안을 고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필요하고요. 할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할부 상환 스케줄표, 그리고 렌탈인 경우에는 스케줄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취득세 공과금 내역 등등등 같이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다 나갔을 건데 왜 또 요청하냐? 개인이 지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세무적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자동차 관련 내용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법적인 제재가 있죠. 그래서 우리 법인이 보유하거나 렌탈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세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확인하고자 차량 관련 비용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 12번째는 유형자산 내용 중 폐기 및 매각했을 때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를 2006년도에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도에 대한 세무 신고 중입니다. 근데 이 기계가 폐기했을 수도 있고 팔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무제표, 장부에 이 내역이 남아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 신뢰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폐기하거나 매각했다라고 하면 이 관련 자료도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하고 있습니다. 13번째는 전문면허 등록증 및 공제조합 출자금 확인서입니다. 저희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그리고 의약품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허가 계속 유효한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또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가지고 출자금도 내야 합니다. 거기서 대출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거기 상품을 쓰실 수도 있거든요. 그 내역들도 같이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14번째는 퇴직연금 가입 및 불입 내역입니다. 퇴직금이라는 거는 우리 근로자분들의 나중을 위한 적립금 같은 거죠. 보통은 회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해서 퇴직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외부에다가 퇴직연금을 둘 수 있습니다. DC형, DB형 이런 거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퇴직연금을 불입하셨다면 비용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15번째, 임대차 계약서 또한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변동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요청드리고 있고요. 가끔 놓치시고 안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고 같은 경우에 단기로 임대를 했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다라고 하시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먼저 챙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16번째, 기부금 영수증. 만약에 법인 명의로 기부를 했다? 현금을 기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었던 물건.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회사다. 옷을 기부할 수도 있잖아요. 기부하게 되면 기부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 영수증까지 주시면 저희가 절세 방법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벤처기업이나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인정서 그리고 현황 신고서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세법적 혜택이 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순히 세금 신고에 반영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보조금, 혹시 저희가 기계장치를 만들거나 아니면 설비 투자를 하실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조금을 받으신 업체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보조금 관련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은 엑셀 또는 PDF 등으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물 자료로 주셔도 스캔을 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내용이 좀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몇 개의 자료가 없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바뀌지 않는 부분들도 꽤 많거든요. 하지만 최신화된 자료를 통해서 혹시나 모를 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자료 리스트를 세무에게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또 저희 회사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임하고 계시는 세무사 사무실에게 이런 자료들을 주시면 꽤 좋은 절세 방법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대표님들의 사업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에게도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주기적으로 절세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